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장 개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일이라는 게 있다. 일.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집에서 노트에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차를 민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짐을 옮긴다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일이라고 하는 거 work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F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게 이제 일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민다든가 할 때 보면은 물건을 밀면 꾸준한 F 힘으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을 때 그걸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dot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dot라는 저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탁자를 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탁자를 민다고 생각하는데, 이 탁자를 옮기려면은 탁자가 가는 방향하고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 같을 때 가장 탁자가 잘 밀리겠죠. 탁자는 절로 밀고 싶은데 내가 탁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탁자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가장 최대의 일을 하게 되면 work max는 F하고 델타 X가 평행할 때 가장 최대의 일이 논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관계를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dot produ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벡터의 꼽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벡터 꼽에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dot product, 나머지 하나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이 두 개의 종류의 벡터 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벡터 곱이라는 건 도트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트 프로덕트가 예를 들어서 벡터 A라는 게 2i 곱하기 3j,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거는 4i의 5j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것처럼 A 도트 B를 해봐라. 여기 이제 점 하나 찍는다고 A 도트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면은,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나란한 것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는 15.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답이 23이 나온다. 23. 그래서 이거는 A 곱하기 B를 했는데, 답이 23이라는 그냥 숫자만 나왔어요. 숫자만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트 프로덕트를 다른 말로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양이 나온다. 스칼라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요건 또 인너 프로덕트 이래가지고 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너 프로덕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 자세히 한번 풀어보면, 요게 곱하면 2, 4 곱하면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된다. i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곱하게 되면, 요거는 지금
나란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요거하고 요거 수직이 되면 요게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12가 나오는데 요것도 ij를 곱해주니까 여기 표현이 ij를 곱해주니까 요거도 수직이죠. 요거 수직이니까 여기에 제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플러스 요게 3, 5, 15 그 다음에 j의 제곱 그래서 i의 제곱은 1이고 j의 제곱도 1이기 때문에 8 플러스 15 이렇게 우리가 해서 23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단위가 지금 보면 F가 요게 뉴턴이고 요거 미터 여기 델타 X가 메타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줄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줄 이렇게 표현. 통상적으로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나면 줄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단위라는 건데 에너지 단위라는 거는 벡터양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단순한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스칼라 양이다.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이게 줄이라고 우리가 에너지는 스칼라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걸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이렇고 F가 힘을 이렇게 줬다. F가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 일을 한 양은 델타 X에 평행한 것만 일을 하는 거죠. 요걸 두 개로 분리하면 지금 요 힘하고 똑같은 요 힘하고 FY 그 다음에 요 FX 이렇게 두 가지 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방향이 평행한 놈이만 일을 하는 거지 수직한 성분은 일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워크이라고 하고 F에 델타 X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요게 크기를 표현하면 F에 요게 세타라고 하면 F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fx하고 델타 X가 평행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지 이 수직한 성분은 전혀 일을 하는데 관여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그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후그의 법칙이 뭐냐? 벽에다가 스프링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두고 요 놈을 질량 M이라고 합시다. 질량 M이라는 물질을 매달아 두고 요 바깥으로 당기게 되면 스프링을 탁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스프링을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스프링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요걸 델타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델타 X라고 표현을 해보면 요만큼 델타 X만큼 당겼다 이런 이야기죠. 델타 X만큼 당겼다가 놔주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완복 운동을 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여기서 당겼을 때 스프링을 여기까지 당겼을 때 돌아가려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F라고 요 스프링에 따라서 F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는 힘이니까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X에 비례한다 이게. 델타 X에 비례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X가 크면 클수록 돌아가려는 보근이 커지죠. 스프링이 망가지지 않는 한. 이놈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돌아가려는 힘이 크다. 델타 X가 크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스프링이 단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잡아당기면 힘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돌아가려는 복원력도 큰 거죠. 그래서 이게 K라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K는 뭐냐면 스프링 상수
스프링 콘스턴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호그의 법칙입니다. 이거 이제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자가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자가 배열이 돼 있으면 여기에 스프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자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 봤더니 아주 잘 맞더라 이게.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식을 만들었더니 아주 잘 맞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요. 스프링이 그래서 이게 스프링이 한 일은 그러면 요만큼 이제 우리가 잡아당겼다 이래. 잡아당겼는데 그러면은 이놈이 잡아당겼으니까 힘이 F라는 걸 요만큼 잡아당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한 일은 WS 이렇게 표현합니다. WS. 스프링의 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F의 S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일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잡아 옆에 되면 여기에 FS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고 K 델타 X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K의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들어간 거는 이제 워크이 되니까 뭐 특별하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만을 나타내라 할 때는 K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원래 우리가 힘을 일정하게 줬을 때는 요게 힘이고 F가 힘이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이렇게 됐을 때는 F가 일정하게 이렇게 줘서 이제 델타 X까지 됐다 그러면은 F 곱하기 델타 X라는 게 요만큼 전체가 워크이 된다. 요만큼 전체가 워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처음 당길 때는 좀 상당히 수월하다.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에 힘이 작게 들어가고 나중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워크인데 스프링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WS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워크이라는 게 2분의 1 K 델타 X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에서의 한 일의 차이죠. 그 다음에 일과 운동 에너지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워크이라는 게 이제 어떤 물질을 이제 마찰이 있는 평면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면 힘 F를 줘서 이렇게 밀어준다. 쭉 힘 F를 줘서 쭉 이렇게 줘서 델타 X만큼 움직이면 마찰이 없을 경우에 쭉 밀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놈이 여기 와가지고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쭉 꾸준히 F로 가지고 쭉 꾸준히 어떤 물체를 쭉 밀어주게 되면 요즘에 딱 서는 게 아니고 요 밀어주게 되면 요즘에서 속도 V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속도 V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2분의 1 mv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지금 변했으니까 써보게 되면 어떻게 적게 되느냐면 F에 델타 X 이렇게 써주고 요게 M이 M dT분의 dV 이렇게 되겠죠. dT분의 dV. M이 MA니까 dT분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X를 요와 마찬가지로 dX라고 써주게 되면 M의 dT분의 dX하고 dV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옆으로 연장을 해보게 되면 M V dV 이렇게 되는 거죠. M V dV.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적분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보면 초기 속도가 이게 VI고 요게 VF다. 요 도달했을 때 VF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M이 아파트로 끄집어내고 요건 DV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V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요게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1 M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